1996년 어느 파친코 가게의 경품 코너를 어린 소녀가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낀 파친코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한 한 남성이 들어오죠. 그 남자는 소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것 같았으나 잠시 후 소녀가 앉아있던 곳 옆자리에 착석합니다. 그리고 몇 분 후 그 남자가 천천히 가게를 나가며 어린 소녀가 신나는 발걸음으로 그 남성을 따라 나가죠. 그렇게 이 소녀는 실종되어 버립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요코야마 유카리로 실종 당시 4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범인이 CCTV에 잡혔으며 범인을 특정했으나 특정한 범인을 체포하지 않고 지금까지 미제 실종 사건으로 남겨놓았다 라는 주장이 있는 사건이었죠. 1996년 7월 7일 군마의 노타시에 있는 파친코 하치토피아에서 실석 감사의 날 이벤트를 엽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파친코가 도박이 아니며 놀이로 분류되어 합법적으로 많은 파친코 가게가 운영되고 있죠. 그렇게 어머니인 미치코와 아버지인 야스오는 4살인 유카리를 데리고 가게가 문을 열기도 전인 오전 10시에 하치토피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게 내부에는 유카리가 좋아하는 불꽃놀이 세트가 경품으로 있었고 유카리는 불꽃놀이 세트를 따주기를 원했죠. 부모님은 걱정하지 말라며 꼭 따주겠다고 말한 뒤 아버지와 어머니 각자 따로 자리를 잡고 파친코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혼자 남은 유카리는 경품 코너를 구경하기도 하고 부모가 하고 있는 파친코 기계 옆에서 기다리거나 가게를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오후가 되었고 어머니인 미치코는 가게 안의 테이블에 주스와 주먹밥을 주며 유카리에게 먹으라 권하고 다시 파친코를 하러 가죠. 그리고 오후 1시 반쯤 유카리가 어머니 옆으로 와 뭐라고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 말이 유카리의 마지막 말이 될 거라고는 어머니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주변의 기계의 소음으로 유카리의 말은 잘 들리지 않았고 어머니는 할아버지라는 단어만 어렴풋이 듣게 되죠. 어머니는 유카리의 말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유카리에게 돌아다니지 말고 테이블에 잘 앉아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분 후 어머니는 테이블에 유카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유카리가 보이지 않자 어머니는 유카리가 앉아있던 자리로 달려갔으나 그 자리에는 유카리가 먹던 주스와 반쯤 남은 주먹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놀란 어머니는 바로 아버지에게 달려갔고 둘은 파친코 가게 내부, 가게의 주차장, 가게 옆의 국도를 샅샅이 찾아보게 되죠. 그러나 유카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유카리를 찾지 못한 부모님은 경찰에게 바로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에 들어가죠. 그리고 경찰은 중요한 단서를 찾아냅니다. 파친코 내부를 찍고 있던 CCTV에 범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죠. 이 남자는 파친코 가게에 들어왔으나 파친코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원하는 무언가를 찾았는지 그 후 가게의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남성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유카리에게 접근하죠. 남성은 유카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며 파친코 가게 밖을 오른손으로 3번 가리킵니다. 그리고 유카리는 고민을 하는 듯 원피스 자락을 흘러기고 있었죠. 그렇게 남성과 유카리가 대화를 한 후 남성은 천천히 파친코 가게를 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신나 보이는 발걸음으로 유카리가 그 남성을 따라 나가죠. 가게의 입구는 CCTV의 사각으로 찍힌 건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남성의 키는 약 158cm 전후였고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어깨 부분에 라인이 있는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으며 안에는 흰색 티셔츠와 니커보커스 바지를 입고 있었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모자와 선글라스를 끼고 1990년대의 CCTV 화질로는 범인의 얼굴을 자세히 알아보긴 힘들었죠. 경찰은 이 CCTV를 보고 납치의 가능성을 두며 수사를 시작합니다. 70여 명의 경찰을 파견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죠. 그러나 유카리의 실종에 대한 실마리는 잡을 수 없었고 이 남성에 대한 정보를 수소문했으나 이 또한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2달이 지난 후에도 걸려오는 전화는 악질적인 장난 전화들 뿐이었죠. 그렇게 시간은 11년이 흐릅니다. 미제로 남을 것 같던 유카리 실종 사건이 사건 발생 11년 후인 2007년 일본에서 방영된 하나의 TV 방송으로 사건이 재부각된 것입니다. 그 방송의 이름은 액션 일본을 움직이는 프로젝트라는 방송이었고 그 방송은 미해결 사건인 아시카가 사건을 다루고 있었죠. 이 방송을 기획하고 취재한 사람은 시미즈 키요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미즈는 군마현 근처에서 일어난 4개의 사건의 동일성을 조사하고 있었죠. 1979년 도치키현 아시카가시에서 일어난 후쿠시마 마야 살인사건, 1984년 같은 도시에서 일어난 하세베 아리미 살인사건, 1987년 군마현 오지마시에서 일어난 오사와 토모코 살인사건, 1990년 도치키현 아시카가시에서 일어난 마츠다 마미 살인사건. 이 사건들의 동일성은 모두 4살에서 8살의 어린 여자아이가 피해자였다는 점과 군마현 경계에서 반경 10km 이내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건의 살인사건은 공원이나
파친코 가게에서 아이들이 사라져 모두 강바닥에서 발견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시미즈가 내세운 가설은 이 4건의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일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즉 연쇄살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1996년 이 사건들이 일어난 반경인 군마현 오타시에서 요코야마 유카리 실종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4건의 사건과 유카리의 실종 사건을 연관시키기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유카리 사건이 일어나기 6년 전 아시카가 사건이라 불린 마츠다 마미 살인 사건의 범인은 이미 잡혔다는 것이었죠. 그 범인의 이름은 스가야 도지카즈로 유카리 실종 당시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던 그가 유카리를 납치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의 취재를 하던 시미즈는 이 사건을 다른 각도로 생각해보기로 합니다. 만약 감옥에 있는 스가야가 마츠다 마미 살인 사건, 즉 아시카가 사건의 범인이 아니라면 스가야가 아시카가 사건의 범인이 된 배경은 피해자인 마미의 셔츠에 남아있던 범인의 타액 때문이었습니다. 그 타액의 DNA가 스가야와 같았기 때문이죠. 이 아시카가 사건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DNA가 증거로 채택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의구심을 품은 시미즈는 DNA 검사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게 되고 당시 DNA 검사는 MCT118이라는 기계로 측정한 결과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 기계의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추가로 알아내죠. 그 기계로 측정한다면 1000명 중에 1명꼴로 같은 DNA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인구로 친다면 서울 내에 같은 DNA를 가진 사람이 약 97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였죠. 즉 감옥의 범인으로 붙잡혀 있는 스가야가 아시카가 사건의 범인과 우연히 DNA가 같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증거로 채택된 DNA를 보자면 범인의 타입과 스가야의 DNA가 18, 30이 같아 스가야가 범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죠. 검사 기계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시미즈는 일단 그 당시 나온 DNA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관의 도움으로 당시 MCT118로 측정한 DNA 결과를 볼 수 있었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DNA 검사 기계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런 검사 기계로도 범인과 스가야의 DNA가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죠. 18과 30이 같아 증거로 채택되었던 DNA 정보가 당시 DNA 결과를 찾아보자 범인의 DNA가 18과 24였던 것입니다. 즉 정확도가 떨어지는 초기형 DNA 검사 기계를 사용했음에도 DNA가 다르게 나온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 감옥에 보냈다는 것이죠. 당시 강압적 수사를 진행했다는 경찰과 DNA 검사를 진행한 검사관은 방송의 취재에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当時の鑑定のことについて一言お願いできませんか?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 일본에서 처음으로 DNA 재검사가 진행됩니다. 당시 DNA 기계의 정확도는 수조분의 1일 정도로 정확했고 방송 후 2년 뒤인 2009년 5월에 17년간 범인으로 오해받아 옥살이를 했던 스가야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게 되죠. 悔しいよ。悲しいね。苦しいね。 그렇게 아시카가 사건의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시카가 사건 이후에 발생한 유카리 실종 사건도 앞의 사건들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으며 이 사건들이 모두 동일범의 소행이라는 시미즈의 말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게 다가오게 되죠. 그리고 시미즈는 아시카가 사건에서 목격자들의 증언을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은 스가야가 범인으로 잡히며 모두 무시되었으니까 말이죠. 娘と同じぐらいの女の子が土手を降りてきて女の子がその前後をちょこちょことついて歩って、私はルパン三世に似てるなと思ったんだよ、雰囲気が。 범인의 특징은 날렵하고 날씬한 남자였고 마치 만화에 나오는 루팡 3세의 모습과 같았다고 목격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시미즈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단서를 얻어 아시카가 사건을 마미가 사라진 파친코 주변을 매일 조사하게 되죠. 그리고 시미즈는 진범의 단서를 얻어 결국 그 특징과 비슷한 사람을 찾아 어디에 있는지까지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단서들을 토대로 경찰들에게 신고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경찰들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죠. 그런 경찰들은 기다리다가 지친 시미즈는 진범으로 특정한 사람의 집에 혼자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죠. 18년 전 사건에 관해 묻고 싶습니다. 시미즈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분명히 동요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시미즈는 계속해서 아시카가 사건 때 아시카가에 있었냐고 물었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던 남자는 대화를 이어갈수록 일관성을 잃었다고 하죠. 그리고 끝내는 마미가 사라진 파친코 가게에 있었으며 마미와 대화를 했고 아시카가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미즈는 유카리 실종 사건에 대해서도 물어보죠. 오타시에서도 소녀가 실종되었습니다. 그 파친코
파친코 가게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아, 알아요. 하지만 그 가게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 가게는 핫한 곳이 아니에요. 유카리 사건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하죠. 하지만 시미즈는 유카리 사건을 꺼냈을 때 12년 전 일인데도 그 파친코 가게를 기억하는 점이 굉장히 수상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대화만으로는 어떠한 증거도 되지 못했고 전부 정황 증거였죠. 그러나 시미즈가 그 사람의 집에 방문했을 때 DNA를 채취할 수 있었고 아시카가의 증거와 DNA를 비교해보자 완벽하게 일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시미즈는 그 결과를 경찰에게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수사는 시작되지 않았다고 하죠. 시미즈는 그런 경찰들의 태도에 이러한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시미즈의 증거를 토대로 진범을 잡았는데 아시카가 사건의 범인과 유카리 실종 사건의 범인이 동일 범이라면 경찰들의 아시카가 사건의 수사 실수로 인해 진범을 놓쳐 벌어지지 말아야 했던 유카리 실종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므로 경찰에서 진범을 덮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을 꺼려해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도 말하죠. 그 사건은 이이즈카 사건이었습니다. 동쪽에는 아시카가 사건, 서쪽에는 이이즈카 사건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던 것입니다. 후쿠오카현에서 2명의 소녀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범인을 잡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피해자에게서 나온 섬유와 용의자의 카시트의 섬유가 같다는 점과 DNA 정보였던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 범인은 2008년 10월 16일 아시카가 사건을 재조사가 결정이 된 지 12일 만에 사형을 당합니다. 범인은 끝까지 자신의 무고를 주장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사건에 사용된 DNA 기계가 MCT-118이었으며 그 검사를 한 검사관이 아시카가 사건에서 DNA를 검사한 검사관과 동일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시미즈의 주장으로는 아시카가 사건, 유카리 실종 사건의 진범을 잡으면 그와 유사했으나 사형을 당한 이이즈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걸 경찰이 두려워하고 있고 이이즈카 사건에 사형당한 범인이 무고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정황이 생겨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죠. 하지만 앞서 시미즈가 무죄를 이끌어낸 아시카가 사건은 스가야와 달리 다른 주장들은 어떠한 진행도 결론도 나지 않았고 만났다던 진범의 신원, 그 범인과의 대화의 녹취 기록, 범인의 DNA 대조 같은 증거들도 전혀 공개되지 않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사실인 것은 아니며 시미즈의 하나의 주장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시미즈가 쓴 책에 담겨있죠. 유카리의 부모님은 아직도 유카리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으며 성인이 된 유카리의 모습을 배포하고 어렸을 적 유카리의 물품들을 전부 집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30살이 넘었을 유카리를 본다면 가장 하고 싶은 말은 그때 제대로 보지 않았던 것, 이만큼 오랜 기간 찾아내지 못했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파친코 따위에 아이를 데리고 가 아이를 혼자 둔 자신들을 매일매일 후회하고 항상 죄책감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죠. 모든 것이 자업자득이고 자신들의 잘못이나 유카리에겐 죄가 없다고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나타나주길 간절히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과 달리 지금도 유카리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